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복을 짓고 나름대로 이제 뭐 재물복이든 인복이든 이제 쌓려고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감독명철학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복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지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죠. 그리고 이제 제가 포럼 때도 이제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복이 들어오는 원리, 그리고 이제 복을 만들어가는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이라는 거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복이라고 하는 거는 초년복을 받는 것보다는 말년복을 받는 것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초년복보다는 말년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말년복을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년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년복이 있다, 말년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년복이 없다. 예를 들어 그러면 말년복이 없는 사람들은 배우자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게 돼요. 이것이.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남녀의 그 운을 따지면서 남자의 복, 여자의 복, 여복이 없다, 남복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년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인생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자기 인생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자멸하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년복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복도 없는 거고 인복도 없는 거고 남편복도 없는 거고 아내복도 없는 거고 자식복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말년복을 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또 풍수도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삼박자가 맞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기운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년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상에서 이게 딱 보면 그 말년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한 6가지 정도 돼요. 그거를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마가 넓다라고 하게 되면 초년의 운을 받은 거고 말년의 운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초년 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말년 운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년복이 없다라고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마가 넓으냐 좁으냐. 그래서 이마가 넓다라고 하게 되면 초년 운을 받은 거고 이마가 좁다라고 하게 되면 초년 운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마가 넓은 사람은 말년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눈썹인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눈썹이 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모양 따라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숱이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 숱이 너무 없어도 그 무정하고 숱이 너무 많아도 유정하고 무정과 유정은 또 달라요. 그런데 숱이 너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은 그 말년복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그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끼리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을 소통시키면서 살아가는데 눈썹에 털이 없게 되면 그 정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계산적으로 이속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년으로 갈수록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게 산다라고 봐줘야 돼요. 그래서 말년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이 없으니까는, 정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자하고도 정이 소통이 돼야지 되고 자식하고도 정이 소통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배우자하고도 정이 소통이 안 되고 자식에게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의 그 핏줄, 자기의 가정도 소통이 안 되는데 자기의 그 형제지간에도 소통이 되겠냐 이거예요. 소통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년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이제 들어가면, 눈이 이제 기본적으로 눈이 쑥 들어간 사람이 있고 쑥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것을 굉장히 탐한다. 그리고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고 남의 거를 탐한다. 그래서 욕심이 많다. 그래서 말 그대로 놀부심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콧구멍이 이제 그 하늘을 보면서 이제 뻥 뚫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재물이 계속 흩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 형국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파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기분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거 있는 거 없는 거를 막 쓰죠. 물 쓰듯이 써요. 물 쓰듯이. 그리고 이제 없다 그러면은 꼬설해도 막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년으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냥 물길이 흘러가듯이 그냥 재물을 없애는 그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이 작으신 분이 있어요. 입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분이 그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입이 작아요. 그런데 굉장히 소심하다라는 거죠. 입이 작기 때문에 자기 입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기브앤테이크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되는데 자기 입으로 들어갈 것이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는 얻어먹고 뭐 해도 남한테 쓸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이 다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년복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턱.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턱이 이제 뭐 V라인 하면은 좋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턱이 V라인이거나 턱이 없는 사람들은 말년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역마살을 끼었다라고 봐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니까는 힘이 약하다라고 봐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힘이 있으면 남들이 나한테 올 텐데 자기의 그 기운이 약하니까는 내가 이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돼요. 그런데 턱이 발달이 된 사람은 내가 아쉬운 것이 있어도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턱이 빈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말년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6가지의 그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말년에 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이제 그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년에 복이 상당히 없어요. 말년에 복이 없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말년에 복이 그렇게까지 없을 줄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컨설팅을 하죠. 앞으로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운이 약하니까는 절대 자영업을 하면 안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요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이제 그 기운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그거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말년복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를 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담을 하러 왔으면서도 그 자기의 그 기준의 틀, 자기가 준비했던 것, 예를 들어 이제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뻔해요.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업 자금, 자기 돈만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대출까지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뻔해요. 그거 몇 년 안 있어서 다 날리는 형국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기운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줘도 왜 말을 듣지 않는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자기는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막상 창업을 하게 되고 그 돈을 다 잃게 됐을 때 또 한 번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해주면 그 또 컨설팅 해주는 대로 또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그분은 컨설팅 해주는 대로 가요. 그러면 그분은 빠르게 의식주가 안정이 돼서 노후가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 무당집도 가보고 철학관도 가보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보니까는 뭐 사업해도 된대더라, 뭐 어디 가보니까는 사업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번대더라, 뭐 이런 소리를 듣고서 근데 왜 선생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사람은 가서 창업을 하고 돈을 다 잃은 다음에 다시 찾아와요.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일단 찾아왔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컨설팅 해주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의식주가 안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상담을 할 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재산을 다 잃고 나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식주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돌아가느냐 아니면 지름길로 가느냐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나 지름길로 가나 의식주는 안정이 되니까 그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상담을 오게 되면. 그랬듯이 내가 복이 없게 생기고 기운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기운을 크게 쓰려고 해야지 돼요. 관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6가지 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기신 분들이 말년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겪는다라는 거죠.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난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도 내가 관상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비록 관상이 이렇게 생겨도 내가 기운이 커지고 넓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안정되면서 말년을 좋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상보다는 기운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내가 크게 쓰려고만 노력을 하게 되면 말년에 내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말년을 내가 풍요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내가 비록 관상은 이렇게 생겼지만 기운을 내가 잘 쓰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항상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하면서 내가 기운을 좀 크게 써야지 되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노후는 그냥 굴러 들어온 복이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더더욱 말년복은 더 좋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